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은 초반 좋은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성도로 돌아온 제갈량은 자신의 벼슬을 스스로 3등급 깎고 마속의 목을 베어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한편 양주를 지키던 조유가 표문을 올려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양주는 서량의 양주와 다른 그런 양주예요. 장강 쪽에 있는 손권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양주입니다. 동호의 장수인 파양태수 주방이 투항을 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선봉으로 삼아 다시 강을 건너 손권을 공격하려는 병력 요청이었습니다. 조에는 혹시 속임수가 아닌가 걱정하고 사마의와 가규를 파견합니다. 속임수를 먼저 간파한 것은 가규였습니다. 그러나 조유가 공을 세우려는 욕심이 지나쳐서 주방에게 속아 적진 깊숙이 들어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이는 승패가 결정되자 미련 없이 서둘러 낙양으로 철수를 합니다. 제갈량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패하기는 했어도 동호의 군사가 당장 강북으로 전진하기는 어렵다는 전술적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위나라의 동정을 살피던 제갈량은 사마이가 출병한 소식을 알고 같은 해 겨울 다시 북벌에 나섭니다. 기산에서 물러난 직후라 적의 대비가 소홀할 것을 생각하고 진창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암도진창의 계책이었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 한신이 큰 길을 수리하는 척하며 불시에 진창으로 나와 관중을 단숨에 점령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같은 제갈량의 행보를 예측한 사마이가 학소를 진창성에 배치하고 만일을 대비하게 합니다. 이 학소가 대단한 장수예요. 제갈량의 북벌은 학소 혼자 막아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이 학소가 진창의 작은 성에 의지해서 촉군을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학소가 벌어준 시간은 사마이에겐 천금 같은 시간이 되었고, 제갈량은 진창성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사마이가 대군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병력을 철수합니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조진의 선봉장이었던 왕상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29년 4월 마침내 송권도 황제를 칭하고 서촉에 사신을 보냅니다. 위나라의 복종의 오왕이 되었던 송권이 황무 8년의 연호를 벌이고 황룡이라고 치고 본격적으로 위와 대립을 했습니다. 둘 다 황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설명을 했죠. 한나라 다음 중국을 통치할 색깔은 황색이었습니다. 황건적의 그 황색도 역시 같은 의미였고요. 도참에 의한 그런 이론입니다. 송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총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죠. 총나라의 대신들이 외람되게 감히 황제를 칭했다면서 송권을 인정하지 말자고 권유를 합니다. 한중에 있던 제갈량은 동호와 화친하고 송권을 부추겨 위를 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때 총나라의 형세가 위, 오, 촉 가운데 가장 열세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유씨라 이거예요. 유씨.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감히 오나라 송권 따위가 감히 황제를 칭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몰락한 양반이 머슴이 재벌이 되었는데 끝까지,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요? 하여간 동호의 육손이 제갈량의 이 계책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출병을 준비하고 위와 촉이 전쟁하는 움직임을 살핍니다. 사마이도 육손이 출전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허장성세라는 것을 알고 양동작전에 걱정하는 조회를 안심시킵니다. 조회는 병중인 조진을 대신해서, 조진은 대장군이에요. 그리고 고명 대신이죠. 조비가 조회를 조진에게 부탁을 했으니까요. 조진을 대신해 사마이를 장안에 파견합니다. 이번은 확실한 위나라의 위기였습니다. 거기다 훌륭한 방패가 되던 학소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진창성을 구하러 갔던 장압도 크게 패해서 장안으로 회군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장안까지 밀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동호의 육소는 언제든지 출병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적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사마이가 서둘러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제갈량이 이미 무도와 은평을 취하고 기산에 진출해 사마이와 대치를 합니다. 사마이가 가진 대촉 전략은 큰 틀은 싸우지 않고 굳게 지키기였습니다. 왜? 국력이 훨씬 세요. 괜히 무리를 했다가 병력을 잃는 것보다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총나라가 지쳐서 군량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그럼 돌아가요. 계속 그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한중에서 기산에 이르는 길은 말 그대로 끔찍한 험로였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에서 구글링 해보면은 그 험한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닌 곳이 다반사였고요. 수레가 갈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급의 대부분은 군량이 차지를 했어요. 이 군량이 항상 촉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마이는 이런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장기전을 노린 거예요. 여기에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의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수 그쪽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성도나 한중에서부터 군량을 나르지 않아도 그쪽에서 군량을 조달할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정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 세고를 다 잃어버렸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중에서부터 군량을 날라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사마이와 제갈량의 싸움은 그래서 항상 제갈량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속이고 유인하고 사마이는 모든 장수들의 건의와 싸우려는 의지를 꺾는 것이 제갈량의 도발에 응하는 것보다 그 도발을 참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장수들이 사마이를 겁장이라고 욕을 했겠어요. 진짜 이번 세 번째 기산 진출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거기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제갈량이 무도와 은평 공격 때 선봉에 서서 싸우다 부상당한 장포가 죽었다는 소식에 혼절해서 병을 얻었습니다. 장포는 장비의 아들이에요. 워낙 체력적으로 힘에 겨운 상황에서 장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후 열흘 만에 몸을 추스린 제갈량은 은밀히 한중으로 철수를 합니다.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제갈량의 패배가 확실했죠. 사마이는 싸우지 않고 또 이긴 거예요.
하지만 소설과 정사의 기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포는 장비의 큰아들로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포는 유비의 이릉전쟁 때 유비를 따라 출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이미 죽었는데 없어요.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없어요. 뭐 이거는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킨 게 형제를 잃은 것에 대한 복수전이다. 그리고 그 복수전에 장비의 아들과 관우의 아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이런 소설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포를 등장을 시킨 겁니다. 결국 장포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병을 얻었다는 것은 제갈량의 철수를 합리화하려는 장치이고, 사실 이 세 번째 전쟁은 익주 내부의 무도와 은평을 다스리려는 내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벌이 아니었어요. 무도와 은평 지역에서 제갈량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는 복잡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제갈량이 마속의 목을 베었잖아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익주에는 세 개의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최고위층,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계층들이죠. 유비를 따라 들어온 소수 정예.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장을 주축으로 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익주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던 그런 토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층의 백성들이 있죠.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유비는 제갈량과 이염에게 유선을 부탁을 합니다. 당신 둘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의 대표인 제갈량과 내부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염 두 사람이 손을 잡으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갈량은 이염을 한직으로 내뭅니다. 이염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촉의 승상이 제갈량이고 익주 목사가 제갈량이라고 그랬죠. 주를 하나 더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이염이 익주와 또 다른 주를 하나 만들어서 익주목은 제갈량이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치권을 달라, 이런 건의를 했었어요. 제갈량은 이런 지어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북벌 때 자기 자신 위주의 전략으로 그 중요한 임무를 마속에게 맡기죠. 마속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제갈량의 독재에 불만을 가지고 무도 은평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완벽한 반란은 아니었지만 그 낌새를 차리고 제갈량이 재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북벌이었다기보다는 북쪽에 있는 무도 은평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평정하기 위한 그런 출전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230년 7월 대도적 조진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항상 수세의 입장이던 위나라는 유엽의 진언에 따라 선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대신들이 찾아와 일의 진상을 물었어요. 촉을 선제 공격한다는 말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요. 유엽이 촉을 선제 공격하자고 했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 있는데 정작 유엽에게 물으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유엽의 대답을 들은 대신들은 조회를 찾아가 유엽의 말을 전합니다. 조회는 슬그머니 화가 나서 조회 때 유엽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총나라 공격하자고 하고 또 대신들이 너한테 물어보니까 넌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야, 나 완전 바보 됐어. 너 뭐야? 짜증나게. 유엽이 구복하고 말해요. 신이 제3 생각해보니 촉을 공격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조에는 유엽이 원로 대신이라 더 책망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회가 끝나고 유엽이 뵙기를 청합니다. 촉을 정벌하는 일은 국가 대사이며 비밀리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가볍게 말을 정할 것이 아니라 대신들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도 더욱 은밀히 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었는데 조회가 발설을 한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첩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오늘이 2019년 5월 28일인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발설을 했죠.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 없어 라고 유엽은 발뺌을 한 거죠. 그리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을 합니다. 조진을 대도독 대사마, 그리고 사마이를 부도독, 유엽을 군사로 삼아서 40만 명의 대군으로 장안을 경유해서 한중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 소식은 한중에서 군사를 조련하던 제갈량에게 전해졌습니다. 제갈량은 서둘러 군비를 갖추고 우선 장의와 왕평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군사 1000명을 줄 것이니 즉시 진창의 출구로 가서 진을 치고 적을 막으라. 40만 명의 군사를 1000명으로 막으라고 하는 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왕평과 장의가 항의를 합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해요. 이제 곧 여러 날 큰 비가 올 것이다. 적은 좁은 길에 비를 피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는 높은 곳에 진치고 편안히 그들을 감시하기만 해라. 비가 그칠 때를 맞춰 내가 본대를 끌고 당도할 것이다. 장의와 왕평은 반신반의하며 진창으로 향합니다. 한편 40만 명의 대군으로 진창성에 당도한 조진과 사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창성이 거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소가 지키다가 진창에서 죽었죠. 장압도 진창을 구하러 왔다가 패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갈량이 점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될 리가 없는데 인근 주민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제갈량이 철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든 가옥을 파괴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두 사람은 그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천막을 치고 병사들은 움집이나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날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그렇게 시작해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워낙 대군이라 골짜기 등에 주둔한 군대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쪽은 평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산으로 들어갔지만 40만이나 되니까 적군의 공격을 받을 염려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편한 데 있었던 거죠. 주둔하고 골짜기로 물이 모이겠죠. 진청성 안에도 낮은 곳은 허리가 물이 찰 만큼 심한 비가 왔습니다. 낙양에 있는 조회가 비를 먹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철군을 주장합니다. 조회도 결국 조서를 내려 철군을 명했어요. 40만의 대군이 비로 인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나기가 전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병법이었습니다. 하물며 상대는 제갈량이니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진과 사마이가 머리를 맞대고 철수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은밀하게 좁은 길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후군을 선두에 세우고 선봉부대를 후군으로 삼아 제갈량의 추격에 대비하며 진창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봉대는 전투부대 가운데 가장 강한 부대죠. 그래서 가장 강한 부대를 제일 뒤쪽에
편성을 한 거예요. 제갈량이 뒤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편 위군의 철수 조짐을 발견한 왕평은 즉시 본진으로 전령을 파견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군사를 단속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위군은 진창으로 통하는 두 갈래 길인 기곡과 야곡을 통과해 진창에 이르렀어요. 촉군이 장안을 넘보기 위해서는 꼭 근거를 해야 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사마이는 군사를 정돈하고 제갈량의 추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철수를 시작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촉병이 추격해오지 않자 제갈량에게 추격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의견이 서로 충돌한 두 장군은 내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조지는 야곡, 사마이는 기곡을 방비하고 열흘 안에 추격이 없으면은 조진이 이기는 내기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퍼졌어요. 편장 하나가 불평을 하다가 사마이에게 발각돼 참수를 당합니다. 이제 군사들은 그런 거죠. 야, 지네들 내기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주둔을 하냐. 철수할 거면 빨리 철수하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땅개들은 힘듭니다. 사마이가 말해요. 조정이 싸움이 없는 평시에도 너희를 먹이고 재우는 것은 단 한 번은 쓰임을 위함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며 군심을 어지럽히는 것은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마이가 편장을 뵈며 꾸짖은 말이었습니다. 편장은 뭐 중대장쯤 되겠죠. 병사들은 사마이의 서술에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비를 더욱 엄하게 했습니다. 그런 준비 속으로 위연, 진식 등이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곡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진식도 그 죄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큰 대비가 없었던 조지는 크게 패했습니다. 조지는 그 일로 마음의 병을 얻어 군막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갈량의 편지를 받아보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죽었습니다. 사마이는 조진의 시신을 낙양으로 보내고 위숫가에 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에게 결전하자는 편지를 보냈어요. 전투는 진법 대결로 펼쳐졌습니다. 제갈량의 8궤진에 사마이 군대가 패했어요. 첫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촉군은 기세를 올리며 다음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터졌어요. 좌장군 이염의 부장인 구한이 군량을 늦게 가져와서 군령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겁니다. 구한은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성도로 돌아가 제갈량이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을 조정 안팎에 퍼뜨렸어요. 유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제갈량이고 가장 믿을 만한 게 제갈량이었잖아요. 조서를 내려 제갈량을 소환을 합니다.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철수해 군사를 한중에 주둔시키고 성도에 도착한 제갈량은 단번에 일의 전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유선도 조서 한 장에 만사를 버려두고 혼자 몸으로 성도에 돌아온 제갈량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 영문인지 묻는 제갈량에게 선뜻 대답할 말이 없어 당황을 했어요. 제갈량은 우선 일의 전말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찾아내서 처벌을 했습니다. 유선에게도 표문을 올려 신하들의 말을 잘 분별하라는 당부를 하고 다시 한중으로 돌아가 기산으로 출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썩었던 고름이 드디어 터진 거죠. 무도 은평 지역의 일은 전초전이었고요. 이염. 이 이염을 무시한 거거든요. 군량 나르는 일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의 유언에 따라 이염과 같이 협조를 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권력을 제갈량이 병권과
나라의 행정부 수반과 지방자치의 수반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염이 죽게 되죠. 하여간 양이가 한 가지 계책을 올립니다. 우리의 일은 조속히 끝내기 어려우니 군대를 둘로 나누어 3개월을 기한으로 교대하며 장안을 노리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제갈량이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라 양이의 진언을 채택을 합니다. 231년 2월 제갈량은 기산으로 나갑니다. 조진이 죽고 없어 위나라의 병권은 온전히 사마이가 차지했습니다. 조에도 사마이를 신임하고 정서 대도독으로 삼아 촉군을 맡게 합니다. 사마이는 상규의 본대를 주둔시키고 장압을 선봉으로, 곽회는 남한, 청수 등 일대를 경비하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왕평을 선봉으로 기산에 주둔한 다음 천수군 일대에 보리를 베어 군량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가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자 작전을 변경합니다. 신묘한 계책으로 농서의 벌이를 얻은 제갈량은 노성에 주둔하고 보리리 타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성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작고 견고하지 못했어요. 위나라의 부도독 곽회가 성이 약한 것을 노려 야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마이도 동의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날 밤 위군은 노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이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쥐죽은 듯 고요하던 노성에서 신호포가 울리더니 함성이 일어나며 비오듯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사마이가 자신들의 작전이 노출된 것을 알고 당황해서 미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허군대는 동안 위군은 명령 개통이 서지 않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촉의 기병들이 달려들어 위군의 외곽을 돌면서 진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궁병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방에 배치되어 있어서 먼 거리에서 말을 달려와 활을 쏘고 긴 창으로 비스듬히 달려들어 외곽에서 우왕좌왕하는 위군을 공격하는 적의 기병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사과 깎기 하듯이 사과 껍질만 깎듯이 기병으로 뱅뱅뱅뱅 돌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화살이 비오듯 하고 뒤는 기병에 의해 막히고 이어 보병까지 달려드니까 선두에서 뒤로 달아나려던 위군과 뒤쪽에서 앞으로 피하려던 위군이 서로 뒤엉켜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어요.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노성이 활짝 열리며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사마이는 갈팡질팡하다가 겨우 달아나 상규로 돌아가서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게 지키며 옹주와 양주에 있는 솔레를 불러들였습니다. 20만 명의 대군이 증원이 된 거예요. 그때 장사 양의가 제갈량에게 보고를 합니다. 군사들을 교대할 시기입니다. 이미 교대 병력이 천구로 나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교대를 허락합니다. 3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었죠. 여기서 제갈량의 그 신기한 그런 또 계책이 하나 나와요. 군량을 나르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무슨 우마라는 것을 만듭니다. 목공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간 이 험난한 산길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적군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군량을 나르는 걸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수레가 막 산도 올라가고 병사들도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빼앗습니다. 촉병들은 위나라 군사들이 달려드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요. 군량과 우마를 뺏어간 위나라 군사는 그거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서 원리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너무 편하니까 목수들을 시켜서 우마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마로 군량을 나르는 거죠. 군량을 나르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이제 군량을 나르고 있는데 안개가 낀 날 막 이렇게 그 산신령 그리고 뭐 그 천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이런 병사 복장을 한 군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위나라 병사들은 막 도망갔습니다. 우마를 놔두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몸만.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마를 만지고 우마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달아났던 위나라 군사가 병력을 증원해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촉군이 또 도망가요. 우마를 놔두고. 근데 위나라 군사가 우마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들은 움직이는데 그때 다시 총나라 군사가 공격을 합니다. 위나라 군사는 당황해서 다시 달아나요. 총나라 군사가 와서 또 우마를 끌고 갑니다. 위나라 군사가 다시 뺏어요. 위나라 군사가 움직이면은 우마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문인식, 생체인식 시스템이 돼 있나? 하여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겁을 먹고 위나라 군사들이 감히 총나라 군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갈량이 그 우마를 빼앗긴 게 계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부품을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우마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다시 돌리면은 우마가 움직이는 그 원리를 위나라는 모르고 똑같이 그냥 부품을 설계도대로만 해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군량을 얻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